기무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SBS 특종이죠. 예, 지난번에도 가져왔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좀 했고요. 예. 다만 기무사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본인 이게 그러니까 그 시스템상 예. 이렇게 얘기했죠. 시스템상 자연스럽게 감청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라고도 맞고요. 예.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일종의 의무. 그러니까 업무인 예, 업무.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아니 그리고 그 정확한 워딩이 시스템상 감청이 된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다. 그냥 얻어 걸린 것도 아니고 늘 하는 우리들의 일이다. 좋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요. 예. 기무사의 감청 그걸 왜 시스템을 받아들여요? 아니 그 그 말을 일단 군 법무관들한테 물어봤더니요. 그럴 경우에도 어떠한 것에 대한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할까요? 예. 지금 기무사의 군내 감청은요. 그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 감청이고요. 예. 4개월마다 한 번씩 대통령의 포괄적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 받아들인다는 표현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런 수준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예. 그 시스템에서 어떤 방식으로 감청을 하는지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키워드가 있거든요. 예. 키워드가 있고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조사본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봤을 때. 키워드를 압수수색, 압수 혹은 수색, 압수수색 이렇게 같이 놓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봤을 예. 때. 그리고 달리 표현하자면 군 내부에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민간검찰에서 수사를 했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했을까. 심지어 압수수색 사실까지 흘려주면서 말하자면 국방부 TF에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수사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그 수준에서 조사를 하는 것. 이게 국방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시스템에서는 이틀 전 얘기인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청취자분들 헷갈려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하고 있는 건가?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현재 국방부 TF 안에서 기무사가 댓글을 단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하고 있고 이 안에서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TF 안에 수사관이 들어가 있어요. TF 팀 안에 수사관이 들어가 있다. 예, 그래서 이 수사관 이 팀이 기무사를 압수수색하려고 그렇죠. 압수수색하려고 언제 압수수색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기무사가 이게 이틀 전 얘기죠. 그렇죠. 기무사가 이것을 미리 감청을 해서 감청해 결과 국방부 TF 수사관이 우리를 조사하러 들어오니 대비를 해야 한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반복된다로 느끼실 텐데 그렇죠. 이게 반복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병우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 사찰한 것 때문에 지금 구속됐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가 이것은 기무사들이 이렇게 불법 감청을 통해서 자신들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미리 알아서 대비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이 기무사는 다 구속감이다. 정치 이슈가 너무 좋은 게요. 예. 어찌 보면 좀 지루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청취자분들이요. 예. 잘 이해를 못해. 이렇게 뚝 얘기하면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얘기 다 한 줄 알고 그냥 끝내거든요. 그럼 청취자분들이 이게 뭐지 채널 돌려요. 어디로 돌린 줄 아세요? 정봉주의 정치쇼로. 그래서 2013년에 있었던 사이버 사령부 수사가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도 이제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버 사령부 조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그때도 조사하는 과정을 다 감청을 하면서 미리 알고 있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2013년 10월에 첩보들을 한 뒤에 왜 이렇게 사이버 사령부가 전격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지? 그것도 수사가 시작하기 전에? 압수수색도 전에? 미리 수사하는 것을 도감청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진 거죠.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뭐 그런 합리적 판단이라고 좀 해줘야죠. 예를 들면 당시에 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냐면 보통의 수사에 대비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각각의 컴퓨터에서 어떤 부분을 지워야 할지까지
아주 세밀하게 지시가 내려졌거든요. 예. 이거는 수사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네. 국방부 TF 내 수사관이 들어가는데 그걸 미리 알고 대비를 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방부 TF 수사관이 수사하는 게 문제다. 문제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안타깝지만 대책은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럼 뭐 기무사 조사 못하고 국방 개혁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단을 해야죠. 결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체계에서는 군 검찰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게 군 법상 검찰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번 김관진 구속적 부심으로 석방됐을 때 김동신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이게 뭐 이런 그 도구 같은 경우가 다 있냐. 네. 그렇게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랬잖아요. 잘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면 됩니다. 이 감청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서 절대 이걸 하지 못하도록 일단 막아놔야 돼요. 이렇게 한 사람들 일단 다 처벌해야지. 그렇죠. 이게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감청한 사람들, 불법 감청한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에게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을 알고 대비한 사람들, 도대체 누가 지시했는지. 앞으로는 절대 못하게. 네, 앞으로 절대 못해. 책임자가 누군지, 누가 지시했는지, 네. 누가 액션 플랜에 가담을 했는지. 이게 나중에라도 불법적인 무언가를 한 다음에 본인들이 그것을 덮으려고 할 때 일종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이것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어떻게 처리될지요. SBS가 계속 단독으로 한 게 이게 훌륭하게 잘했네요. 그렇죠.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예. 어디예요? SBS 정치쇼입니다. SBS 정치쇼 잘하고 있습니다. 짝짝짝.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을 끝내면 안 되죠. 악착같이 그렇죠. 끝까지. 누가 지시를 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의 행동이 옮겨지고 있는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계속 후속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무사가 그리고 감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어요. 예. 군 내부에서는 이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이게 과연 온당한 것이냐라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아하. 이것도 알려야 합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정치 개입했어. 왜 이걸 조사하지? 그전에도 했고 지금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인데.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야기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얘기했는데 종북을 척결하려고 했다라는 논리. 본인들이 정치 개입을 했다라는 논리를 살짝 비틀죠. 아, 좌파 척결, 경북 그렇죠. 척결. 예. 이 논리를 가지고 본인들은 할 일을 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 그 TF 내부에서 수사관들이 현직으로 복귀하면 불이익 받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압력이 있다는 거예요. 군 내부에서. 네. 이 얘기가 이 감청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한 거니까 이 감청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국방부 개혁해야 돼요. 왜냐 군에서 잘못하게 되면 군 검찰 군 재판 그 사법부에서 재판 받는 거 그거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죠. 경찰이 경찰이 잘못하면 일반 검사가 조사를 하고 그렇죠. 모든 네. 공무원이 잘못하면 예를 들어 소방관이 잘못하면 소방관 내에 무슨 그 소방 검찰이 따로 있나요? 없죠. 군은 무슨 국방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로 군 검찰이 따로 있었고 거기서 짝짝 구하면서 대충 덮어주고. 뭔가 비밀주의 예. 이런 그 것들은 재판 넘어가게 네. 되면 자기들 다 감형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군내 우리 아이들 폭행, 의문사 이런 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죠. 예. 아니 애들 그 잘못해 때렸고 그 죽어도 나중에 감형하고 1년 2년도 안 살고 나오는데. 그렇죠.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까지 포함하면 이 문제는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런 거 군대에서 잘못하면 군 검찰이 수사하고 군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그 군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덮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도감청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군대 간 것에 폭행 사망 사건, 불안전한 까지. 군. 네. 이 문제까지 다 연결이 되는 다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60만 장병의 안전을 보호하고 정말 안전한 군대 만들기 위해서 이 도감청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다스 얘기도 좀 해볼까요? 아, 다스가 한다스요. 예. 고발이 2주째 들어갔는데 네. 검찰이 기초조사도 안 왜 됐다라는 얘기가 또 이러십니까? 나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그러니까 고발인 조사도 안 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수사 의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발인 조사를 받지 못했다라면서 오늘입니다. 예. 고발을 한 분들이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낼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배당된 거를 보니까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돼 몇 있습니다. 차장 위치인가요? 여기가 지금 1차장 1차장인가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척수 여부를 그 다스의 횡령액이나 탈세액을 따져서 특가법의 조사 포탈에 해당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3차장 산하로 말하자면 인지수사부서에 맡겼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그러네요. 나옵니다. 그다음에 예. 이게 다스 비자금 조성 등등은 경제범인데 그렇죠. 예.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어떤 검사예요? 알파고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초임 검사 때 SK를 잡았고. 그렇죠. 특히나 법조계 쪽에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특정 경제 가중처벌, 예.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네. 선수 중에 선수. 이른바 저승사자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알파고라는 제목이 더 좋죠. 그런가요? 예. 예. 한동훈 차장 검사가 사석에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정봉주 의원이 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뭘 하고 있는지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거 3차 검사한테 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BBK 특검 당시 파견검사였고 예. 그렇게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런 근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어쨌든 근데 파이팅을 해줘야죠. BBK 특수수사팀에 있었던 15명 중에 2명만 빼놓고 13명이 다 요직에 있다. 이런 게 작용할 수 있겠죠. 윤석열 중앙지검장님 1차장에 배속되어 있으면 3차장으로 재배치하십시오.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네요. 그게 정답입니다. 네. 한동훈 차장검사 화이팅. 파이팅. 예. 예. 그죠. 합리적으로 봤을 예. 때. 예. 그리고 달리 표현하자면 군 내부에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했을까? 심지어 압수수색 사실까지 흘려주면서 예, 말하자면 국방부 TF에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수사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그 수준에서 조사를 하는 것. 이게 국방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시스템에서는 이틀 전 얘기인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헷갈려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하고 있는 건가? 예,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현재 국방부 TF 안에서 기무사가 댓글을 단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하고 있고. 예,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청취자분들이요. 예. 잘 이해를 못해. 이렇게 뚝 얘기하면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얘기 다 한 줄 알고 그냥 끝내거든요. 그럼 청취자분들이 이게 뭐지 채널 돌려요. 어디로 돌린 줄 아세요? 정봉주의 정치쇼로. 그래서 예. 2013년에 있었던 사이버 사령부 수사가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도 이제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버 사령부 조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그때도 조사하는 과정을 다 감청을 하면서 미리 알고 있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2013년 10월에 첩보들을 한 뒤에 예. 왜 이렇게 사이버 사령부가 전격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지? 그것도 수사가 시작하기 전에? 압수수색도 전에? 미리 수사하는 것을 도감청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진 거죠.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뭐 그런 합리적 이 안에서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TF 안에 수사관이 들어가 있어요. TF팀 안에 수사관이 들어가 있다. 예, 그래서 이 수사관 이 팀이 기무사를 압수수색하려고 그렇죠. 압수수색하려고 언제 압수수색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기무사가 이게 이틀 전 얘기죠. 그렇죠. 기무사가 이것을 미리 감청을 해서 감청해 결과 국방부 TF 수사관이 우리를 조사하러 들어오니 대비를 해야 한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반복된다고 느끼실 텐데 그렇죠. 이 반복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병우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 사찰한 것 때문에 지금 구속됐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가 이것은 기무사들이 이렇게 불법 감청을 통해서 자신들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미리 알아서 대비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이 기무사는 다 구속감이다. 정치쇼가 너무 좋은 게요. 예. 어찌 보면 좀 지루해. 기무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SBS 특종이죠. 예. 지난번에도 가져왔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좀 했고요. 예. 다만 기무사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본인 이게 그러니까 그 시스템상 예. 이렇게 얘기했죠. 시스템상 자연스럽게 감청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라고도 맞고요. 예.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일종의 의무. 그러니까 업무인 예, 업무.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아니 그리고 그 정확한 워딩이
시스템상 감청이 된 곳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건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다. 그냥 얻어 걸린 것도 아니고 늘 하는 우리들의 일이다. 좋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요. 예. 기무사의 감청 그걸 왜 시스템을 받아들여요? 아니 그 말을 일단 군 법무관들한테 물어봤더니요. 그럴 경우에도 어떠한 것에 대한 영장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할까요? 예. 지금 기무사의 군내 감청은요. 그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 감청이고요. 예. 4개월마다 한 번씩 대통령의 포괄적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 받아들인다는 표현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런 수준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예. 그 시스템에서 어떤 방식으로 감청을 하는지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키워드가 있거든요. 예. 키워드가 있고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조사본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봤을 때. 키워드를 압수수색, 압수 혹은 수색, 압수수색 이렇게 같이 놓다는